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한 스마트폰에 오빠 입력하면 동지로 자동 변환 괴뢰말 제거. 아무리 단속해도 새해 운세 보는 주민들로 점집 문전성 씨. 북무역 대표들, 지난해 말부터 단기로 중국에 나와 한 일은? 돌아온 트럼프 김정은과 다시 연락 취해보겠다. 북한, 러시아의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관측.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 스마트폰에 오빠 입력하면 동지로 자동 변환 괴뢰말 제거. 북한 스마트폰에서 한국식 표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북한식 표현으로 변경되거나 경고 문구가 뜨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일리NK가 최근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의 통보문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메시지창에 오빠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동지로 변환됐고 동시에 경고, 친형제나 친척 간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나타났습니다. 또 자기야를 입력하니 자동 변환 없이 경고, 부부 사이에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알림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그 밖에 여러 한국식 표현이나 북한식 표기 규칙에 맞지 않는 단어들도 자동으로 바뀌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시지창에 남친, 여친, 연인, 남한, 북한, 정상회담, 휴전선, 잼나다, 쪽팔리다, 파이팅, 택배 등의 단어를 입력해보니 각각 남자친구, 애인, 괴뢰지역, 최고위급 회담, 군사분계선, 재미나다, 뭐뭐다, 우편수화물 등으로 자동 변경됐습니다. 다만 별도의 경고 문구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핸드폰, 러시아, 베트남, 메뉴, 컴퓨터 등 외래어 표현도 손전화기, 러시아, 웰람, 차림표, 컴퓨터 등 북한식 표현으로 자동 변환됐지만 이때에도 역시 경고 문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평양문화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괴뢰말 제거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북한 스마트폰 메시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단어의 자동 변환 및 경고 문구 표시는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국 및 외래어 표현이나 단어가 통용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데일리NK가 입수한 또 다른 북한 스마트폰 메시지 앱에서는 자기야라고 입력하니 자동 변환 없이 금지어라고 표시됐습니다. 별도의 경고 알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괴뢰말 제거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자동 변환 규칙이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마트폰에서는 부음 법칙에 따라 한국에서 여자친구, 연인으로 쓰는 단어들이 여자친구, 연인으로 자동 변환됐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새해 운세 보는 주민들로 점집 문전성 씨. 새해가 되면서 북한에서는 올해의 운세를 점치려는 주민들로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이 심화하면 심화할수록 미신에 의존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인지 미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거나 액풀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엔 점집에 미리 약속을 잡으려 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점을 보거나 구슬하는 등의 미신행위를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보고 이를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 형법 제291조는 미신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미신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기관은 주민들의 미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점집을 드나드는 주민들을 붙잡아 처벌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당이나 사주풀이를 하는 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번 점을 보는데 드는 비용도 적지 않으나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은 예약을 잡는 일부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활동하는 한 점쟁이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의 인상착의를 보지도 않고 알아맞히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주민이 가격이 비싸도 그에게 점을 보겠다며 새벽부터 점집 앞에 줄을 서는데 이 점쟁이는 하루에 무작위로 3명만 골라 점을 봐주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 점쟁이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검은 바지에 회색 동복을 입은 사람 들어오라고 해라라는 식으로 인상착의를 찍어서 점을 봐주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며칠씩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도 선택받지 못하고 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 등에서 사주풀이나 운세 등을 점치려면 한 번에 적게는 북한 돈 3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이상 듭니다. 이 돈이면 북한 시장에서 쌀 4kg에서 18kg을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운세를 점치는데 과감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은 국가에서 미신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단속하고 처벌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점집을 찾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에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며 생활이 힘들어질수록 미신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북무역 대표들, 지난해 말부터 단기로 중국에 나와 한 일은? 북한 무역 대표들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싼 값에 대거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본격 출범에 앞서 중국 공장들이 상품을 빨리 매각하려 하면서 북한도 이에 따른 수혜를 입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 대표들은 지난해 말부터 2주 4주간 단기로 중국에 체류하며 물건을 구매해 북한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에서 활동하는 무역기관 일꾼들로 냉장고나 냉동고, TV 등 전자제품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북한 무역 대표들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대거 수입한 이유는 중국 전자제품 생산 공장들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점에 물건을 싼 값에 덤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 중국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장들이 빨리 물건을 팔아버리려고 본래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매각하고 있다며 여기에 북한이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제품 수입을 위해 단기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무역 대표들은 컴퓨터나 노트북에 대해서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미국의 델이나 에일리언웨어라는 회사에서 생산된 고성능 컴퓨터 또는 일본산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꼽히는 애플에서 생산된 컴퓨터나 노트북은 한눈에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북한 무역 대표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 무역 대표들은 이런 고가의 컴퓨터를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 특수 기관이나 고위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을 기점으로 북한 무역 대표들이 대거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11월부터 2달가량 하루에 수십 명씩 북한 무역 대표들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더니 1월 중순부터는 귀국하고 있다며 북한 무역 대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잠깐 무역 특수를 누리고 되돌아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돌아온 트럼프 김정은과 다시 연락 취해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교를 다시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북미 정상회교에 대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후 북미 정상회교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다고 밝힌 뒤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과 협상을 할 만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두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며 판문점에서도 김 위원장과 만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교 재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관심은 김 위원장이 호응할지 여부에 쏠립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부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확신한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과 면담을 가졌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만난다면 조건은 북핵 문제보단 러시아 파병 철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러시아의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관측. 북한이 병력을 보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포병 중심에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상전투병이 많이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은 개인화기로 무장한 채 근접전을 수행하는 보병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포탄과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퍼붓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부다노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작년 148발의 화성 11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150발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다노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부다노 국장은 또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에만 러시아에 170mm 자주포 곡산포 120문과 240mm 다연장 로켓포 주체포 120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내진 규모 이상의 포병 장비가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들은 이런 체계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은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투입되거나 러시아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부다노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부다노오 국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인해 전술을 펼치다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을 언급하며 그들은 생물학적 로봇 같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0명이 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